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예. 네. 상당히 무례한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외교석상에서의 발언이라면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말인지도 의문스럽더라고요. 제가 요즘 사실은 태조실록을 읽고 있거든요. 조선왕조실록중.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측의 태도를 보면 전 예. 그때의 그런 문서들을 읽는 지금 이건 과거의 600년 전의 한중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과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전제하고서 나오는 예. 발언이다. 당 대표 지휘에서 정세현 전 장관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께 한번 충분히 그와 같은 자문을 물어보는 것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잠깐만요. 보는데. 일단 한마디로 싱하이밍의 15분간 이 낭독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끔은 이제 조금은 뭐 무례한 사장님들을 만나요. 예. 근데 야, 제 고객 중에 한 명이 뭐 회계사들이 항상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고객이 갑이고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객이 예. 갑이고 제가 을이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장님이 있었나? 저라면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예. 뭐 비슷한 경험, 유사한 경험도 뭐 당연히 있겠죠. 저도. 그런데 이게 외교석상에서의 발언이라면 네. 또 하나 상대방이 공당의 대표라면 네. 최대 정당의 대표인 경우에 그러니까요.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이건 무례한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아니 뭐 이재명 대표는 옆에서 계속 인상 쓰고 있는데 네. 만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밥도 안 먹고 15분 동안 자기 혼자서 무례하고 이걸 느꼈을 양반이고 네. 느꼈을 이재명 대표이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와 같은 발언들에 또 즉각적으로 또 반응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왜 싱하이밍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다 속옷하니 예. 그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쌍따옴표를 따와보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예. 네. 중국 시장에 순응하여 시기적절하게 중국에 투자를 한다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말인지도 의문스럽더라고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라면 이런 발언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 앞에서도. 그런데 중국 대사라는 분이 예. 작자가 아닌 분이 당 대표를 앞에 두고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 사실은 태조실록을 읽고 있거든요. 조선왕조실록중. 중국이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야 너희들 이렇게 사신들 자꾸 보내는데 보내지 마. 저기 어디죠? 그 요동 쪽인가요? 예예. 이 만주 쪽 입구에서 계속 세 차례 네 차례 이제 커트를 해버리더라고요. 안 받아 오지 마. 그러니까 일개 지방관이 사신이 이렇게 지나가면 너 오지 마 빠꾸. 예. 오지 마. 상당히 모욕적으로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구구절절하게 네. 우리가 가야만 하는 이유, 예. 뵙고 싶은 이유들을 정말 뭐 잠깐만요. 자, 조선이 명나라에 그렇죠. 예. 사신을 보내는데 명나라에서 거절하니까 예. 우리가 명나라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간곡히 구구절절히. 예. 구구절절히 명나라의 지방 관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죠. 말씀이죠? 예, 예. 네. 그때 어떤 시대적인 한계, 뭐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뭐 중화 사상이라는 것이 사대주의요. 그렇죠. 네. 사대주의라는 게 어떤 내면화돼 있는 그런 이제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그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500년, 600년 전에는.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측의 태도를 보면 저는 예. 그때의 그런 문서들을 읽는 야, 너희 자꾸 말을 보냈는데 순말 보냈는데 순말 중에 3마리는 못 예. 걷고 한 7마리는 약간 병 들었더라. 이래도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일래? 그런 문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중국 예. 측에서 보낸 게. 지금 저는 한 600년 전, 500년 전, 600년 전에 그런 문구가 연상되는 지금 이건 과거의 600년 전의 한중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등한 인식을 갖지 못한 중국 대사의 어떤 망발이지 않나. 이건 참 김경일 회사는 지금 시진핑의 중국은
마치 병자호란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대등한 관계라고 대등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본인들과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전제하고서 나오는 발언이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상하 관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마치 중국이 상하 관계로 봤기 때문에 아랫 단계에 있는 나라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간저로 오라고 했다. 이런 인식도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다면 이재명 대표는 가지 말았어야 됐다. 차라리 싱하이밍 대사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와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로 와라. 이렇게 했어야 된다. 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본인도 싱하이밍 대사의 초청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당시의 관계들, 정세들을 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서 정중히 거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한동훈 대표는 그렇다면은 싱하이밍 대사가 랄라이 중국 대사 간저로 올라라라이 이런 것을 거절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고민정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중국 대사 간저로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한중 관계를 나쁘게 했다 이렇게 인식을 했을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해 본다라면 그와 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런 표현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을 만난 건 야당의 대표로서의 외교 차원에서의 노력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와 유사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의 태도와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비교해 본다라면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도 한동훈 장관의 핑계를 댔으니까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러 중국 대사 간저로 찾아간 것도 한동훈 장관이 이 한중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게 또 속마음 중에 큰 일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돌이켜보면 만약 그때 한동훈 장관이 중국 대사 간저에 갔더라면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는 맹폭격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그냥 추정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말씀처럼 이걸 바꿔서 이재명은 2023년 2월에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남을 거절했고 한동훈 장관이 중국 대사관자에 가서 싱하이밍 대사의 일장 연설을 훈계를 듣고 있었다라면 이미 한동훈 장관 탄핵을 떠나서 정권 퇴진 시위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더니 이제 또 갈기갈기 찢어 중국에 팔아먹냐 이런 시위가 있지 않았을까? 특히 외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 오랫동안 외교 관료의 잔뼈가 굵은 그리고 냉혈한 외교 성부사라는 그 별칭이 붙어 있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 한 통만 걸어서 이런 이유로 싱하이밍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좀 같이 가줄 수 있게 아니면 또 민주당이 자랑하는 뭐 그 외교 전문가 있잖아요. 정세현. 이런 사람들 데려갔더라면 이런 난감한 상황. 그렇게요.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말씀처럼 정말 본인이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고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헷갈리면은 당 대표 지위에서 충분히 그와 같은 자문을 정세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는데.